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렇게 많이 기다렸다 뭐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 주제보다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았어요. 송영길, 송영길. 제가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순방 다녀오자마자 "송영길 대표와 식사를 했다." 뭐 이러면서 뭐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돌고 있던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찰을 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어 '성찰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근래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랑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다. 아실 수도 있고 거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질 때 당대표가 이제 송영길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윤석열이 후보가 되고 제가 이제 나오니깐 어쨌든 무슨 영입 어쩌고 저쩌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공익신고자고 어떤 당도 하지 않을 거니깐 국정조사를 해 달라고 3 번을 요청을 했어요. 3번 다 뭉갰어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사실 그렇게까지 국정조사를 해도 뭐 검찰이 무혐의 만들면은 그만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여당이었을 때 지금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하는 것들처럼 했었으면은 그때 손준성, 한동훈 다 끌려 나왔었으면 사실 그렇게 이제 은폐되지 않았겠죠. 근데 대장동 특검이랑 이제 같이 끌려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어 굉장히 뭐 별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 되게 박하게 평가하는 정치인이었죠. 이 부분들은 제 오랜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어 그 일화가 있어요. 180석 대 당대표가 송영길이었나요? 카레님. 네. 마지막 정권 뺏긴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송영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일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뭐 "서울시장 나간다." 뭐 이러고 이제 막 그래 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손준성 재판 때 "국정조사 해 달라고 했는데 무시했다. 뭉갰다. 다 그거 했다."라는 거를 증언으로 할 정도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고, 그랬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막 머리에 망치를 박질 않나 그리고 이제 막 뭐 감옥을 가질 않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고 돌아서 제가 이제 스픽스에서 이제 방송을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저를 스픽스에서 이제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왔는데 "송영길 대표랑 같이 방송하는 거 괜찮겠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 그때 이제 거의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그래서 뭐 "사감이 뭐가 있겠냐. 뭐 방송해도 괜찮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안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송영길 대표가 "조성은 씨가 저랑 자기랑 방송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시 만나 가지고 "그때 하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제 주변 분들이 송영길 대표랑 정말 가까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나 진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어른들이랑 가깝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진짜 미치겠다. 정말 절레절레. 으. 그리고 저는 '왜 저러나?' 싶은 거죠. '왜 저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음 아니 연대 동문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일화는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주변에 막 송영길 대통령 뭐 이런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미치겠다. 진짜 그랬었어요. 갑자기 날 막 뭐지? 북콘서트 때 끌고 가질 않나. 막 그래 가지고 자꾸 이현주랑 왔는데 막 거기 가운데서 저를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벽에 붙어 가지고 "저 사진 안 찍는다."고 이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저희 그 전제에 오늘 방송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번 그 엑스글 사태, 이제 돼지 눈 돼지, 부처 눈 부처 뭐 이런 타령을 하면서 이제 뒷수습이 안 되는 건 안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주 이 상황을 잘못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가장 우려를 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청와대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물타기를 하려는 거죠. 그 물타기를 하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아 큰일 났다. 아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쪼끔 날이 쪼끔 더 설 수도 있어요. 약간 오늘 지금은 한 10분 도입부였고요. 10분 도입부였고 오늘 제가 좀 쪼끔 더 이제 좀 날선 소리를 할 수도 있다. 네. 저녁 식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이제 볼까요? 자, 이제 긍정 평가가 44.5%입니다. 44.5%고 취임 후 첫 역전이라고 했어요. 취임 후 첫 역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이제 어 매우 잘하고 있다가 30.7%, 잘하는 편이다가 이제 13.8% 이렇게 됐고 거의 뭐 40대 지지율은 이제 박살이 났다라는 거죠. 이제 부정 평가가 과반이 넘었고 이제 긍정 평가가 이제 40대 이제 45%도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 놓기로는 정부의 경제 지표 발표와 서민 경제 체감 차이가 부정적 영향이라고 이제 뭐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합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쪼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진짜 회사 한번 다시 살려 보려고 윤석열 다 망가뜨리고 5년 동안 엉망진창 만든 거 이제 다시 살려 보려고 막 어쨌든 뭐라도 이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물 경기가요. 저는 사실 그냥 오늘도 이제 오전에 이제 업무 때문에 미팅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당분도 있고 뭐 고위 당직자를 했던 분도 있고 그냥 일반 분들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당 사람들의 여론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 사람들은 자기가 특히나 오래 당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랑 가깝고 그다음 주로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위 당직자를 했던 분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사실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작년 거의 한 11월 정도 11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는 뭐 코스피 지수 7,000을 갔을 때 다 이제 만세를 불렀던 그런 때였죠.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고 이제 경제가 굉장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25%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걸로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꼭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이게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실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계란이 한 판에 30알 한 판에 거의 뭐 만 몇천 원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물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사실 뭐 이번에 뭐 반도체 부분은 뭐 성과금이 뭐 6억 이니 몇 억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근데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위태로운 계층이 어디냐라는 것들은 제가 늘 작년 6월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0-50 대들이다.
지금 사실 여기가 가장 건강해야 되는 경제의 계층이에요. 40대, 50대. 근데 여기 40대, 50대가 사실 가장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제 미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곧장 이제 그 퇴직 위기가 닥치는 그 굉장히 삼중고를 갖고 있는 계층이죠.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자식들이 이제 점점 뭐 고3,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뭐 이렇게 되고, 부양하는 이제 그 부모님은 오래 사시고 이래 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중 부담이 큰데, 이 사람들이 이 40-50 대들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사실 좋아서, 자기가 먹고 살기가 좋아서 이 이재명 정부나 이제 막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사실 굉장히 지지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이런 뭐 노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지지가 뭐 이렇게 있어도,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 뭐 중장년층이라고 하죠. 이번에 이제 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긴 했던데, 사실 지금까지 한 10년 넘도록 그 40-50 대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희생적으로 그 민주당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지를 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문조 털레유 모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코어층 타령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경제 평가부터 바로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죠. 이 40-50 대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기가 '그래 내가 벌지 않더라도 주가가 올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나중에라도 괜찮겠지.' 하고 민주당 지지를 눌러줬던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그 완전히 그 예쁜 눈 못 봐주는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왜 이렇게 그 뭐지 모욕을 해? 왜 돼지 눈이라고 해? 왜 그 뭐지 네 눈만 붙여 놓냐?" 뭐 이런 거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과 이제 그 지지자들의 관계는, 특히 1년 차나 이 굉장히 막 그 내란 극복하고 첫 번째 선거하고 막 이 막 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제가 연애는 젬병입니다만 완전 이제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이의 감정이어야 돼요. 굉장히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이런 감정이 풍부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결혼을 했더니만은 이제 그 들어오자마자 "너네 유산 얼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장모님 재산이 얼마셔?" 아니면은 "시댁에 그 뭐지 얼마 갖고 가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결혼식 해 가지고 1년 정도 딱 되니까는 "너네 아버지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아버지 보니까 쌍놈인 것 같던데." 뭐 이런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니네 아버지 때문에 니네 집은 망했다며? 근데 내가 너랑 결혼해 줬잖아." 뭐 이런 태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결혼을 하자마자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그 막 폐륜아 취급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막 뭐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되게 막 견고하게 선비 타령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네 집 되게 지금 뭐지 너네 집 아버지가 다 망쳤다며."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지금 꾸준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떴어요. '아 내가 좀 미흡하고 기다려 주고 지지를 해 주면 잘하겠거니.'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게 뭐다? 경제 상황인 거예요 사실. 실물 경제가 엉망이에요.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세금으로 기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 갖고 막 뭐 협박만 하더니, 사실 뭐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매물 싹 걷어 갖고 지금 폭증을 했어요 서울 부동산은. 뭐 그런 부분도 오세훈이 되면 안 되니까 참았던 거죠. 참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 조국 모욕하고 막 문조털레 욕하고 막 이러면서 김용만 그 사채 뭐 대부업 타령하는 이제 뭐 그런 사람 이제 올려치고, 그 대통령이 "너 주워 먹으려고 왔지?" 이런 "너 배신할 거지?" 뭐 이러면서 참 전후무후한 그런 기자회견으로 옹호를 하질 않나. 그런 사태들이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냉정해진 거예요. 가장 경제 생활을 많이 하는 40대 50대 중심으로 이 코어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이제 뭐 AI 혁명 뭐 이런 것들 뭐 어제 뭐 호남 클러스터 이런 것들 막 천 몇 조 이렇게 막 하고 뭐 오늘 뭐 이러고 이런 것도 했죠. 갑자기 호남 없으면은 나라도 없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뒀던 호남 없으면 나라 없다. 저는 여기에다가 초치고 싶진 않아요. 전혀 쫓지고 싶진 않는데 어쨌든 이 경제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먹거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전환이 잘 돼서 잘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매일매일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4, 50대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실망을 했던 것들. 왜냐면 지금 빈정이 상했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개인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하고 맹목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남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아주려고 했었거든요. 김민석 타령을 하고 유이재명 타령하고 근데 본인이 직접 김용남 옹호를 하고 막 막스베 옹호를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돼지눈 돼지, 부처눈 부처 뭐 이런 단어는 국민의힘한테도 쓰지 마세요. 잃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부적절한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무슨 이제 뭐 막 유시민 욕하던 사람들 리트윗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은 박수를 친다고요. 근데 잘하는 것은 바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기다리는 마음이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나 맹목적으로나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해줄 수 있어. 우리 다 바라지 않아. 이것만 하면 다른 것은 조금 느려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 왜 앞에 내란범들이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내란범들 다 갖다 쓰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뭐 사기 결혼 당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또 하나 더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홍익표 정무수석 조차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 이 얘기가 이제 이미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오늘 강유정 대변인의 언어나 이제 홍익표 재건축론, 재개발론이나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말 사이에 그, 정부 고위 관계자, 어, 굉장히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해봤는데,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정말 참 망가졌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더니 내가 다 망가진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신 차릴 때까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너무 유시민 장관에게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게 있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질서, 진영의 파괴를 얘기를 했을 때의 그 내용과 이제 유시민 장관의 재건축, 그러니까 증축과 재건축, 동의받지 않은 재건축 이런 느낌이 이제 맥락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때 조성은이 뭐 옛날에 새로운 질서 진영 파괴를 얘기했는데 유시민 장관도 저런가 저 얘기를 하니 되게 그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내심 막 뿌듯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근데 그 차이를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느냐? 저는 제가 그때 너무 노무현 재단에서 해촉당하는 유시민 장관과 이제 곽상원 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 말고 그 곽상원이라는 그 개인이 이제 저지르는 유시민에 대한 모욕과 그 노무현 재단에 대한 탐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막 조장을 하는 그 지금의 어떤 스피커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여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진영의 파괴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구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새로운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고 했던 것들은 진영 파괴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내가 새 질서가 된다면. 이라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느껴져서 그게 이제 걱정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방점은 새로운 질서와 진영 파괴를 이제 원하는 거죠.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들을 방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글을 리트윗을 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몇 줄을 하더라도 계속,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만약에 이거 굉장히 이제 발화건데, 유시민 장관이 저희 진영 파괴와 새로운 질서 그 내용을 보셨다면 아마 유시민 장관도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자해적인 그것에 대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 위험성을 보고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 진영 파괴하려고 왔냐고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집을 흐트러뜨리고 이제 다시 짓는다라는 그 취지로 그렇게 이제 재건축 그다음 증축 이렇게 약간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이놈들이 대충 알아들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하기를 바랐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사실 재건축과 증축과 이런 것들은 사실 리빌딩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리빌딩.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순수하게 나쁜 의미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모든 역사를 왜곡을 시키는 것까지 수용을 하는 그 폭력성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재건축, 재개발, 사람들이 왜 나 노후 지역이면 재개발해야지. 막 집이 막 30-40년 되면 재건축해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유시민 장관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완곡하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제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우리 유시민 장관 옆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그걸 이제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저번에도 그거에 ABC론도 마찬가지예요. ABC론도 그냥 잠시만요. ABC론도 굉장히 그 음 굉장히 어 그렇게 마일드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재건축과 재개발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흐트려 놓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홍익표 정무수석이 하더라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이 멸칭의 제일 피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당원들이라든지 범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너 왜 그래? 너 그 태도 뭐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역사들을 다 헛뜨려?"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사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니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언제 누가 우리가 욕했냐고요. 나 진짜 이재명 대통령 님 안 했다고 나한테 악플을 달더만. 응? 어? 내가 그런 걸로 영향받지도 않지만. 근데 이게 "너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둘 다 하지 마."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대통령도 피해자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되게 피해자 마인드가 되게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사실 총리실에서 했던 그분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남 탓을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 갑자기 조국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용남 문제는 조국 문제가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대법이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김민석 총리랑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썩은 것 같은 거죠.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공천에서 김용남이 대부업을 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수준이 됐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고 검찰개혁 TF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난 남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범인이 본인이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여러분 이게 내일도 아닌 거야." 이렇게 싸움이 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모든 그 국정의 잘못들을 밖에서 찾더라고요. 선거 망한 거는 조국 탓 아니면 정청래 탓. 그리고 검찰 개혁 그것도 그분 되게 그 박은정 막 높이 산다 어쩐다 막 이랬다가 갑자기 막 박은정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갔냐고. 본인은 지금 되게 망가졌다. 되게 망가진 거를 본인 주변이 다 쓰레기라 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대체 같이 못 봐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강규정 대변인도 오늘 물타기를 시전을 하시더만요. 지금 멸칭이나 이런 공격들은 이쪽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쪽은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전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다. 아니 그거는 이병태 같은 사람들 했고요. 그거는 김용남 같은 사람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가장 공격했는 것은 김용남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병태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해운 같은 사람이 했고요. 이현주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왜 우리 거기다 썼지? 왜 우리 거기에 썼고요. 불순물을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했는 그 피해를 만든 그 주체들이랑 우리랑 섞어 왜 섞느냐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잘못됐다.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리고 뭐 본업 존잘? 뭐 이런 소리를 했던데 아니 저는 근데 언제부터 참 그 대통령의 언어도 굉장히 격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변인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언어도 굉장히 격이 떨어지고 편한 말들이 아니죠. 진지하라고요. 글 쓸 때도 쪼끔 되게 좀 유념을 하고. 근데 이것도 이건데 막 재개발한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홍익표 수석이 그래도 저쪽 안에서 제일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필요하면 재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의 본질의 그러니까 이 유시민 장관의 재건축론이 지적하는 그 폭력성과 동의받지 않음 그리고 굉장히 모든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곡을 적극적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는 어떡하면 좋냐.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외에 재개발도 있어? 어. 어. 코어 지지층 문제나 중도층 문제만으로 보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정치권 아닌 국민이 결정. 우리가 국민인데. 그래서 그게 말장난이죠. 맞아요.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깐 그 사실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전혀 지금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어 월 그 요즘 그 정말 어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송영길, 정청래, 노무현 뭐 그 장례식 참석 못 해. 그 정청래 대표가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깐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와 가지고도 폭주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김민석 공격하지 말라면서. 어. 사과. 그러니까 그 뭐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송영길 대표가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저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송영길 대표가 꼭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걱정이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깐 그 이번에 그 순방 갔다 와서만 만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그리 송영길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들이 많을까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정청래 욕하는 거? 음.
참 그 뭐냐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깐 그 김민석을 이용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사실 그 뭐 정성호 장관도 저는 일단은 권력의 흐름이 절대 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바뀔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생리대 하나까지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군수 밑에 그 비서들까지도 챙기는 사람이고 그게 과시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 자신의 모습을 전 생중계를 하면서 과시를 해야 되는 성정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의 입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대통령의 가신들도 나와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계속 잘못된 사인을 계속 보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는 약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왜 비판하기 시작했냐면 그 국정을 할 때 어떤 상황들이 연출돼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질 떨어지는 선택을 해요. 가장 질 떨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쪼끔 긍정적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발산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 "왜 밥 안 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저는 당대표 사임한 사람 고생했다고 불러서 밥 안 먹이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나 약간 이제 저는 밥 잘 사주거든요. "왜 자꾸 막 밥 타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빈정이 상하면 그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 뭐지 막 송영길 불러 박찬대 불러 박찬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 무슨 뭐 장관도 무슨 X로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런 글 쓰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 여러분 내가 너무 정청래가 싫어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너무너무 싫어. 저 너무너무 싫진 않지만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명분이나 이런 과정들이 그 정청래 대표를 향하고 있어서 저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나한테 칼을 찌르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어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면 불러서 밥을 먹어요. 아니면 와인이나 케이크를 선물을 해요. 저는 제 성격은 "수고했다."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을지언정 어쨌든 같이 한 시간에 노력을 같이 했지 않느냐. 그것들은 서로 이제 위안을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성격이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내란 극복하고 급하게 탄핵해 가지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던 그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솔직히 그때 이제 검찰청법 폐지나 이런 것도 안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일찍 무너졌어요. 훨씬 일찍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당에서 그 공소 취소부터 시작해서 다 커버해 가지고 뭐 조의대 공격하고 이런 거 다 커버해 줬죠. 당 차원에서 그거를 다 이끌어낸 게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돼서 검찰 개혁이나 본인 아젠다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당에서 그걸 처리해 주는 바람에 우리 미움이 일찍 이재명한테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들 굉장히 고생했다. 제가 저번에 그 정청래 대표 이제 사퇴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박수부터 쳤죠. 박수부터. 하도 욕먹는데 우리라도 박수 치자고. 근데 그거는 자신이 박수 받고 내려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너무 이렇게 그거 하지 말자. 막 그거 나쁜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진 소리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당하기도 싫고 근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공개석상에서 첫 번째 당대표로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는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만찬을 한다. 아니면 오찬을 한다. 아니면 정청래 당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메시지 하나만 내면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못 돼요. 웃기죠? 바보라니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지 정청래 대표를 막 견제하듯이 막 모욕을 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막 지켜 세우지 않아도 알아서 글로 힘이 가요. 그리고 유시민 장관 막 막스 베버를 왜 타령하겠습니까? ABC론 할 때 막스 베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꽂혀 가지고 계속 이제 막스 베버 타령을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글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유시민 장관에게 엄청 긁힌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윤석열 손에 넘어가게 두면 안 된다. 옥중 출마를 해서라도 절대 이재명 지켜야 된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가지고 유시민 장관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그런 모욕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유시민 이런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죠. 유시민 장관이 어떤 모욕도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알릴레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지식 방송에 지식적인 방송만 했고, 그리고 막스 베버 ABC론도 정말 지적인 방송이었죠. 그냥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였어요. 그쵸? 그게 어떤 그런 욕을 했습니까? 안 했죠. 이번에 재건축론도 솔직히 왜 그따위 인사를 했냐? 왜 엉망진창으로 했냐? 왜 모든 역사를 다 망가뜨리냐? 이런 얘기 안 했죠. 되게 고심해가지고 그것도 긍정적인 포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유시민 장관이 왜 욕을 먹어야 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덜 떨어져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왠 줄 아십니까? 유시민 장관은 자기 역할을 최선 다했어요. 뭐 노무현을 지키든 본인이 노무현을 개인 노무현을 놔두지 않고 노무현 정신으로 해서 거의 위인으로 만드는 게 유시민 장관이에요. 그 역할이 거의 8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뭐, 김어준, 이렇게 한 반반 정도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정도로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제가 늘 얘기했죠. 노무현의 산화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다시 집권할 수가 없다고. 그 힘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럼 정동영이 됐을까요? 그때 이제 노무현이 다 사라지고 그냥 비리 대통령으로 자살한 사람 이런 식으로 다 끝내버리고 그 정신을 다 이어오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다 유시민이 없었다면, 문재인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탱할 그 정신 다 사라진 거죠. 그거를 기어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다 재건을 해놓고 이 4, 50대들 중심으로 해 4, 50대들이 그때는 3, 40대였겠죠. 그 사람들이 다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언제부터 과반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언제부터 선거 승리를 했어요. 130석 겨우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인데. 근데 나는 그렇게 해놓고는 마치 이게 다 때려 부숴도 돼. 막 이래요. 근데 가장 모욕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가장 멸시하는 말로 그렇게 모욕을 해요. 그러면은 그 모욕의 단어랑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대중들이 봤을 때 지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본인들 망가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유시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어디 갔냐? 그러니까 유시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의 문제라기보다 아, 어디 갔냐? 내가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유시민 재건축론을 듣더니 송영길 간신은 새로운 인물 접근을 차단한답니다. 굿다이? 굿다이, 네. 숫자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어디 갔지? 음, 음.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신이라는 거죠. 송영길이 유시민을 간신이랍니다. 정말 나는 미쳐 날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네, 굿다이노 어디냐. 굿다이노는 저거 일베죠? 굿다이노. 안 보이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6명을 차단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베죠. 굿다이노 자체가 저거는 완전 오리지널 일베입니다.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지금, 굿다이노가 없는데? 굿다이노 어디 있지?
음. 제가 다시 보이면은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 노무현 한테 정말 입에 다물지 못하는 소리를 했던 그 송영길 님이 이제 그 유시민 장관한테 간신 타령하는 거 보고는 제가 정말 '와 진짜 당이 적당하게 미쳐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어 제가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정신이 나갔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정청래 대표 이거 막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밥 먹고 와서. 그래서 제가 하기에는 정말 그 송영길 대표랑 또 밥 먹으면은 여기에 동의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참 제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그 사람이 이거 여러분 망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뭘 하든지 간에 약간 침체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막장은 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거죠. 제가 간신은 새로운 인물을 접근 차단.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이현주야. 이현주 의원이 충신이고 유시민은 간신이고 그 충신 이현주, 이병태, 김용남 같은 것에 차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 김용남 집에 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쵸? 평택 가서. 에휴 정말 제가 어 어 고흥에서 엄청 욕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먹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절제를 하려고 해요. 좀 좋은 얘기도 하고. 근데 날이 갈수록 더 엉망진창인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근데 이제는 뭐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굿캅 배드캅이라고 하는데 캅은 경찰이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막말쟁이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어디 갔냐. 어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이렇게 났습니다. 정청래가 1% 이기고 김민석이 1% 진다. 이렇게 됐고 지금 뭐 송영길 의원이 11%로 나왔어요. 11%로 나왔습니다. 11%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정청래 대표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만 지금 모든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힘들겠다.'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거를 버틸 힘이 있을까 저 사람한테.' 제가 이제 늘 이제 되묻고는 있죠.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어 그 지금 제가 이건 정청래 대표한테의 조언인데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만 믿고 갑니다."라는 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번 박찬대와의 어떤 선거 때는 그게 이제 통했는데 저는 이제는 '누구랑 같이 개혁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은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도 많은 핑계를 댔다고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것도 많이 이해를 해 줬어요, 사람들이. 강북구 최고가 뭐 이현주 최고가 뭐 한준호 최고가 뭐 이런 최고위원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막 뭐 공천도 어쩔 수 없었고 뭐 이래저래 힘들었다라는 그것들을 우리도 이제 이해를 해 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는 정청래 혼자서 정치를 했더니 지금 뭐 조국 사태, 평택 사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엉망으로 그냥 냅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할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개혁 정당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 좀 이제 늦지 않은 시간에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든지 하겠지만 저는 그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혼자니까 당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넘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좀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힘이 붙는다는 거죠. 지금 그냥 굉장히 소모되는 느낌으로는 사람들이 '그래 뭐 정청이 한 번 했으니까는 아유 뭐 그래 뭐 김민석이 못하게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 대중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지금 어쨌든 개혁 엔진이라고 스스로 칭했기 때문에 '정청래가 반드시 뭘 해내겠다. 누구랑 같이 정치하겠다.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랑 같이 정치하겠다. 그래서 이 힘을 안 꺾이겠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당원들이 많이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것만 보일 거예요. 정청래 뉴스만 봐도 부정적인 거. 정청래 이름만 나도 제목부터가 막 썩은 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나올 건데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굉장히 긍정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런 뭐 토론회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